자, 그 다음 들어가서 그 다음 206번. 자, some discovery. 몇몇 발견들은 are said to 뭐뭐라고 얘기되어진다.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구문 하나를 정리할 거야. 봐봐. this 다음에 자, this 다음에 he is rich로 가자. 응? 여기는 뭐라고 했어? he is honest를 썼구나. 아니요, 그냥 rich로 하자. rich. 자,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다라고 말해. 그러면 they가 주어가 되고 say가 동사, 대절에 대시 생략되고 목적어. 이거 전체가 목적어지. 얘를 수동태로 만들어봐. 그러면 목적어일 때는 대시 생략될 수 있지만 앞으로 나갈 때는 대시 생략하지 않고 썼어. He is rich. 목적어 전체가 앞으로 나가고 is said. 원래 능동태의 주어는 그 뒤에 by 목적격으로 바꿔주지. by 목적격으로 바꿨어. 근데 이건 뭐 생략해도 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주어의 노래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따라해봐.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that, what, 의문사. 그런데 대절 써도 돼. 맞는 문장이야. 하지만 긴 주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it is said 쓰고 그 다음에 that, he is honest를 만들어줬어. 그치? 만들어줬어. 그러면 자, 가주어 진주어 대답해서 끊어서 논리적 판단하면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가 부자래요. 내가 왜 이러냐? 그가 부자래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부자라고 말했어.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 자, 가주어 it은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지. 반면에 he는 해석이 되지. 얘가 실세고 얘가 허세지. 대한민국 역사 80년대 상황으로 가면 이분이 누구야?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각하라고 들어봤어? 아는 사람도 없을 거다. 자, 반면에 he는 전두환 각하지. 전두환 장군이지. 제너럴 전이라고. 미국 잡지가 그 당시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프레지던트 호칭을 안 썼어요. 제너럴 전이라고 썼어요. 제너럴 전 장군, 전두환 장군이야. 전두환이란 분이 있었어. 자, 실세고 허세잖아. 어느 날 전두환 제너럴 전하고 제너럴 노태우가 권총 차고 최규하 각하를 만나러 갔대요. 야밤에. 그러고 나서 각하가 하야를 했어요. 자, 허세를 밀어내고 실세가 주어의 자리를 간 거야. He is said. 그럼 그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지. 자, 대절 내부에 he가 빠졌으니까 더 이상 주어가 주어 동사 문장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걸 뭐로 바꿔? 내가 이유가 있어서 to be rich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정직하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바꿨어. they say 다음에 he was rich를 썼어. 그러면 얘는 is고 얘는 was지. 자, it is said로 곧장 가자. it is said로 갔을 때 then 나와서 he was rich가 됐어. 그치? he를 앞으로 내보냈어. he is said.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해. 문제는 투부정사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단순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 두 개가 시제가 같지.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지. 근데 얘는 현재인데 얘는 뭐가 돼? 과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뭐로 해야 돼? 이거지? to have been rich지? 완료부정사지? 완료부정사지. 봐봐. 그가 예전에는 부자였다고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얘도 똑같이 완료부정사, 똑같이 시간상의 대조효과 노리는 거지. 자, 요 기법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그 유명한 전두환 공식이야. 자, 몇몇 발견들에 대해서 발견된 사실들은 지금 당장 일이야,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지. 예전에 발견된 몇몇 발견들은 오늘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to have been made는 완료 수동형 부정사를 다 썼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졌는데 by accident. 사고로가 아니냐? 뭐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비록 우리는 cannot deny 어떤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의 내용이 뭐야? 다른 것들. 이때 others는 누구랑 호응을 해? some others가 호응을 하는 거지? 다른 others는 여기서 다른 발견물들이야. 다른 발견들은 the result of great effort.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자 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발견들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잘 느껴. 이 글의 관심이 뭐야? 응? 발견을 하는데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견들도 꽤 있지만 또 다른 상당수의 발견들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기심과 어떤 낯설은 호기심과 또는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낯설은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탐구력과 지구력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글을 뻗어내보내는 거지. 이게 바로 도 양보절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도나 올도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에서는 맨날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뭐 노약적 양보석이야? 노약적 보호석이야? 대비 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하고 있는 효과까지 206번에서 느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자, 이시 있고 뒤에 진주어가 있는데 대절 내부의 진주어 대절 내부 구조에서 요거는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생각해봐. 너희가 출제위원이면 현재 낸 걸 내겠어? 현재 과거인 걸 내겠어?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이런 특징까지 이해를 해주라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207번 들어가자. 자, 207번.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 뒤에서 이제 조동사편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 must have been이 보이지? 그치?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나중에 우리가 조동사 공부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하는데 must의 반대말이 몇 개야? must의 반대말. 반대말 부정형. must의 부정형. must는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인 표현이 되거든? 근데 must not은 뭐야? 해서는 안 된다? 외적 강제 금지야. 그치? 반면에 don't have to. 우리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할 필요 없다지. 할 필요 없다지. 자, 세 번째가 있어. 자, 해서는 안 된다. 외적 강제로 나에게 금지시키는 거고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 내적 판단이라고 했어. cannot은 부정의 추측이야.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must 뒤에 have pp를 붙으면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야. 거꾸로 얘를 봐봐. should have pp가 있어. 자, should have pp가 있어. 얘는 왜 pp가 빨리 안 나와? 자, 얘는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는 강한 추측이고 얘는 should have pp.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후회의 감정을 전달해. 요 두 개의 차이점 나중에 조동사에서 또 공부하고 밑에 포인트도 나왔는데 봐봐. He must have been gifted. 이때 gift는 선물이야 재능이야. 그는 틀림없이 재능을 been gifted 하니까 부여받았던 게 틀림없어. 자, 어떤 재능? extraordinary. 아주 유별날 정도로 자, 팩트가 되니까 재능이 있고 ability, 능력이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부여받은 거야. 자, 여기 봐. provide A with B 기억하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gift A with B. A에게 B에 관한 능력을 부여한 거지. 이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요거랑 유사 구조가 나왔을 때 위대의 감각적인 느낌을 느껴주는 게 요즘 수능과 자, 농구술 영어 같은 데서는 중요해지는 거라고. 이런 감각을 자꾸만 느껴줘야 돼. 자,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아주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게 틀림이 없어. 명사 다음에 특히 추상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데 그거는 동격관계 되지. 그러한 재주와 능력이 뭐야? 자, have brought about, bring about, bring out, bring about, bring out, bring about, bring out, bring about, bring out, bring about, bring out. 일으키다, 처리하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야. 자, such a happy result.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자, 일으켜낼 수 있는 완료 부정사니까 그 이전에 일으켜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을 부여받았던 게 틀림이 없어. 어떤 상황에서 under so unfavorable circumstances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불리한 상황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일으켜낸 걸로 봤을 때 그는 엄청난 능력과 재주를 부여받았던 게 틀림이 없다지. 아, 여기서는 to have brought를 판단의 근거. 자,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면 안 되겠다. 판단의 근거가 훨씬 더 나은다. 그치? 고개를 좀 끄덕거려. 자, 처음에는 그냥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판단의 근거 용법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 추가적으로 약간만 설명을 할게. 강한 추측의 머스트나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부정의 추측 다음에 처 뒤에 뭐 투부정사 용법이 나왔다. 그럼 이 투부정사 용법은 부사적 용법 중에서 우리가 판단의 근거라고 봐야 돼. 판단의 근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8번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워. 이즈투가 보이지? 자, 여기 한번 봐.
아마 밑에 있을 거야. 자, 부분적으로 있네. 우리 현재 완료할 때도 이런 거 좀 했었지. 이 두 문장 중에 어느 게 해석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워. 응? 위에 거가 자연스럽지. 왜 그런 줄 알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호로 나왔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주어, 보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했지. 주어, 보호, 목적어야? 보호로 사용된 거야. 그녀의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비동사 이지가 이다라는 개념적이고 단정적인 짓을 만들었으니까 매끄럽잖아. 근데 얘는 그녀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지.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응? B2 용법이라고 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때 투부정사가 이다가 안 되는 거야. 비동사가 이다가 안 되는 거야. 얘는 P는 Q이다라는 명제적 진술 만든다고 했잖아. 사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왜 우리가 거의 마르고 닳도록 매일 투부정사라는 얘기를 듣냐면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거나 보호로 사용했을 때, 비동사 뒤에 보호로 사용됐을 때는 주장, 주제문을 만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요. 반면에 얘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는데 이다가 안 되지. 이걸 우리는 따로 B2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간주를 하는데 B2 용법인데 이 B2 용법은 웬만한 조동사 대신이야.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3번 정도 따라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뭐라고 했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한 번 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한 번 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수능 문제가 50문제 나오면 그중에 한 독해 현장에서 한 3개 정도는 이 용법이 무조건 나와요. 거의. 해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좀 전에 5말 뭐였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몰라도 해석이 돼요. 대충 감으로 통밥을 찍어. 근데 문제는 내신 같은 데서는 밑줄 치고 같은 용법 다른 용법 만들어내기가 편하지. 왜? 타스크니까.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니까. 아마 437을 듣는 사람들,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를 무조건 외우게 돼 있어. 왜? 내가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on Saturday next week, 다음 주 토요일 날 welcome meeting, 환영회가 take place는 생겨나다, 발생하다. in honor of 뭐를 위해서? the new student, 그 새로운 학생을 위해서.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환영회가 열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중에서 예정이 자연스럽지. 시제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예정이 자연스러워야 돼. 왜? 문장의 시간은 동사의 시제와 시간 표현 장치가 결정한다라고 했지. 자, on Saturday next week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예정이 자연스러운 거야.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야. 209번. 자, 209번. The reason for business depression. 경기 침체의 이유는, 그 이유는 is to be sought in political unrest. political unrest가 뭐야? 정치적인 불안정이야. 정치적인 불안정에서 is to be sought. 이게 뭘까? 예정이야, 의무야, 가능이야, 운명, 의도야. 자, 경기 침체의 이유는 정치적인 불안정에서 수동태 부정사를 썼지. 찾아져야만 한다지. 의무지. 의무에 가까운 거지. 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훨씬 나은 거지. 이번에 보니까 영어 2개까지 틀린 애들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01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개까지 틀린 거. 그러니까 96점까지. 2점짜리 문제 2개 틀린 애들까지가 1%였더라고. 1% 안에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100분 이상 적게 99로 나와요. 99로 나와. 1%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야. 이번에 이제 뉴스 보도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또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 출제위원장하고 평가원장이 말이 달라. 평가원장은 다음부터는 시험을 쉽게 내겠다라고 했어. 그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리고 쉽게 낸다는 게 특정 과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돼. 왜? 항상 그런 말은 했거든. 근데 출제위원장은 잘 냈다라고 했어, 자기는. 분포가 아주 아름답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출제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야. 대학 교수들은 적어도 출제위원장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인데 고대 교수들이 들어가거든. 위원장 하는 사람은. 출제위원은 여러 학교에서 구성이 되더라도. 자기가 보기엔 이게 정상이야. 어떻게 만점 받는 애가? 평가원장이 그러더라. 만점 받는 애들이 1%를 넘지 않아야 된대. 1% 넘으면, 1%가 되면 1%라고 했나? 그치, 1%라고 했지. 만점 받는 애들이 1% 나오면 2개 틀리고 3개 틀렸을 때, 2개 틀렸을 때 1등급을 벗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난리 나요.
대한민국 냄비공화국이거든. 쉬우면 쉽다라고 변별력 없다라고 난리칠 거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또 난리칠 거고 항상 해마다 그랬어. 자, 그 다음 210번 봐봐. 210번. In France, 프랑스에서 love and respect for the mother,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are to be found. 자, 여기서도 수동태 부정사이고 이다로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중에서 의무야. 자, 찾아줘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의무가 아니다. 가능이다. 예정, 의무, 가능, 의무, 가능이야. 로스트 페전트, workman. 아주 낮은 계층의 페전트. 페전트 뭐야? 농부들이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자, 아주 낮은 계층에 살고 있는 농부들이나 노동자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도 있고, 이때 이분은 첨가의 느낌을 주는 거지. 심지어 a vicious life, 이거 조심해. vicious는 사악한, life가 생활이야? 관사 어를 붙였지. 그러면 사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즉 범법자나 범죄자들이야. 사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extinguish, 소멸하고 없애버리진 않아. 디스센티멘탈. 이러한 감정이 뭐야?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지. 그러면 왜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의 글이 나올 수 있겠지. 프랑스 사회가 왜 다른 문화에 비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다른 사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지 그 이유를 하는 말 나올 수 있어. 다시 한번 비동사 위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꼬이고 막히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로 잡아줘.